예,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 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겐 직무유기 혐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현기환 전 또 정무수석은 자해까지 하고 이게 지금 청와대가 난리가 났네요. 근데 지금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이거는 직권남용은 뭐고 직무유기는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직권남용은 예. 그 김기춘 실장이 그 2014년에 문체부 1급 6명 예. 일괄 사표 받아라. 그걸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그 비서실장의 직권을 갖다 남용해서 그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는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사건 등의 모든 그 내막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면서 이걸 사전에 이걸 막거나 보고해서 이걸 저지했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깔아뭉갰다. 그게 직무유기고 직무유기는 근데 사실 형이 너무 낮아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뭐 특검이나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명하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속에는 지금 드러난 의혹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되시는 분하고 그 최순실하고 골프 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 처리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법리적 해석하고 여론의 분위기하고는 또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통일동 사무실 그 감찰팀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그걸 본다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권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 몸통으로 아마 검찰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2014년 10월 문체부 차관에게 1급 6명의 사표를 지시했다. 이걸 직권 남용에 대한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게 되면은 1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8조에 따르면 1급은 사실 신분상 보장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보장을 받는 게 1급 이하들이 보장받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직무적 판단에 의해서도 사실 옷을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 국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비서실장이 문체부 쪽에 협조를 할 수 있는데 지시를 했다는 표현은 아마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1급이 그 저기 공무원 신분 보호를 못 받는다. 이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차관 복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직권남용으로 된 게 1급이 그 국가공무원법에서 보호를 받는데 김기춘 실장이 강제로 사표를 내게 했다는 거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왜 이제 알렸다고 보세요, 검찰? 우리 몰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 국정조사 안 했으면 계속 몰랐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서는 검찰 선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 실장 당시에 왕 실장 내지는 뭐 거의 부통령급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민정수석으로서는 가장 강력했던 민정수석인데 이런 모든 정황을 몰랐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당연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 관련한 비난은 좀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정말로 저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형량 계산기가 맞는 것 같아요. 형량 계산기 1호, 2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 다 사실은 그 여성의 치마 폭속으로 숨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기춘 전 실장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자기는 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 지시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지금 한 얘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뭐 토지거래 비롯해서 자기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장모가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 아마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근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지금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의혹 뒷받침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근데 하고 그 있죠. 부분에 한마디 짧게 예. 말씀드리면은 짧게 지금 해주세요. 검찰에서는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실장을 아직도 검사의 한 식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면요, 검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진짜 예.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아주 누가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 게 좋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보완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한 식구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마디 더 하면은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상당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다 아름아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특검에 가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다라고 하는 모양 갖추기 수준의 마무리하고 이번에 압수수색도 하는 예. 좀 늑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넘기게 한 게 아닌가. 자기네들은 이제 직접 손을 대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국정조사 덕분에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국정조사가요. 오늘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이정인 3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자리를 왜 국회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왜 자리가 없고 왜 도대체? 선서야 선서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선서가 선후의 순서의 문제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파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순환 검찰총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법무부는 나름대로 대검찰청은 나름대로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 형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의 이런 소위 말해서 해명은 예. 뭐 나름의 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나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은 직접 국회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대신하고 법무차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데다가 또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중이고 이제 재판에 앞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안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특검이 오늘 임명된 거 아니냐,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한 걸 보고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일반적인 국회 회의에는 안 나오는 게 관례입니다만은 이거는 국정조사,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그리고 촛불의 수백만 촛불 민심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나와서 그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가는 게 검찰총장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예. 오히려 그 법리적으로 안 맞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에 그 수사본부장 이영렬 예. 이런 분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김순환 총장의 결과만 보고해라. 그럼 김순환 총장이 알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수사에 관해서? 우리 야당이나 여기서 맨날 주장하는 게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걸 갖다가 막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수사본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 나와가서 그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답은 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피상적인 대답밖에 못하고, 여기서 과연 검찰총장을 왜 불렀느냐. 저는 지금 뭐 우리 그 김광도 본부장이 말씀 일리는 있지만, 이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영렬 본부장을 불러난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검찰총장 꼭 나와야 한다는 거 서로 오히려 모순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제 국정조사가 첫날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첫날인 만큼 그냥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 놔야 될 그 시점이 지금 첫날이라고 봅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립성도 훼손되고 수사에 영향도 갈 수 있다. 이게 일리적인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 했는 것은 여기서 화두가 되고 있고 핵심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지, 그리고 공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기간 동안 김순환 검찰총장의 입을 하기만 확실한 은지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 앞으로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 점이 아닌가. 근데요.
지금 김수남 총장이 안 나왔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오늘이 좀 그런 게 예를 들면은 제일모직 삼성의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입 의혹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그 관련 공단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제출한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거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제출 안 했다. 그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아니 쓰던 휴대폰 고장 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날이. 이게 모르쇠로 또 사방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증인들 중에서 지금 핵심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 최순실 씨 비롯해서 예. 차은택 씨,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의 이제 오너 회장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나올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미 오늘 그 대검찰청이 그냥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중립성,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이 아마 줄을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사실은 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야당이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설령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혹들을 이제 사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규명해 나가는 이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12월 7일이 하이라이트군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번에도 좀 약간 좀 빠진 맥주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입장으로서는 검찰총장 입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세월호 7시간에 관련돼서 소위 녹취록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여부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시중에 루머처럼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기해서 검찰총장의 입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녹취 파일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는 뭐 10초만 틀어줘도 그게 무슨 촛불이 횃불된다 이런 말인데 나중엔 검찰이 그건 아니다 과장된 거다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를 그런 기록들을 달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수사 중인데다가 앞으로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찰의 주요 간부라든가 이렇게 오늘 불출석했잖아요. 그럼 뭐 나름의 뭐 사정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핵심 증인들이 뭐냐면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차은택, 그 다음에 아까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최순실 씨의 그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최순실 씨가 여기에 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올지는 본인이 선택에 달린 거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이거 지금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 나오면 제재 조항이 있긴 있죠. 이제 고발해서 뭐 이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라든가 앞으로 재벌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나오려 그러느냐 하는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나 특검에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한테 직접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금 국회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지금 서로 떠밀기 하고 있는데 나와서 떠밀기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면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든지 차은택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